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쉬어갔습니다. 보통주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고 우선주는 100원이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쉬어가는 삼성전자를 보고 실망을 하셨나요? 그냥 삼성전자는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주식수를 더 늘려가면 횡보가 끝이 나고 급등이 시작될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내년을 넘어서 길게 보면 2023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이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런 업체들이 이 큰 돈을 괜히 투자하면서 공장을 늘리고 장비를 추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파운드리 세계 1위죠. 대만의 TSMC는 올해 3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인텔도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만 정확한 이 투자 금액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합쳐서 최소 50조 원에서 최대 70조 원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TSMC보다는 더 큰 금액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50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죠. 최대 70조 원이 투자가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자, 먼저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도 초청이 되어서 반도체 업계들과 회의도 가졌는데요. 자, 미국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내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처 부지도 이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세제 감면과 관련된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이미 결정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국내외 이 정치 상황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발표 시기만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 내 이 투자 계획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미국 내 투자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추진하는 정책에 이 한국 정부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표시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때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완공된 평택의 제2공장의 D램 라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죠.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 가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P2 라인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공장이죠. 제3공장, 이 P3 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P3 라인에 대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P3 공장의 이 외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 반도체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되면 2022년 말이나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P3 라인은 그 공장의 길이가 700m나 됩니다. P2 라인이 400m 정도니까 1.75배 그 정도 더 길어진 셈인데요. 연면적도 70만 제곱미터로 단일 반도체 라인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P1 라인과 이 P2 라인에 각각 3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가 최소 40조에서 5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 한 대당 2천억에 가까운 EUV 극자외선 노광기를 많이 들여야 합니다. 자, 공장이 큰 만큼 많은 장비 도입이 가능한데 자, 그렇다고 쉽게 살 수 있는 장비도 아니죠. 지금 주문을 해도 1년이 넘게 걸릴 만큼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광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 생산량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삼성이 올해 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미국과 함께 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이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 더 늦지 않게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횡보하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빨리 수량을 늘려야겠습니다. 자, 인텔이 5년 만에 새로운 이 서버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는데요. 자, 14나노 공정 이후로 5년 만에 10나노 공정으로 출시를 한 서버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플랫폼도 4년 만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 퓨어리 플랫폼에서 휘틀리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4, 5년 만에 이 미세 공정과 플랫폼이 동시에 바뀌는 프로세서를 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아마존과 아주르 등 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주문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텔의 이 신규 프로세서 출시와 함께 서버용 D램의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분기 서버 D램의 평균 단가도 전분기보다 20%나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이 PC와 모바일에서 크게 일어났다면 2분기부터는 삼성의 주력이죠. 이 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 한 해 삼성전자 실적은 이 반도체가 주도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래저래 지금부터 쭉 삼성전자의 실적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난 코로나 이후로 치솟았던 이 그래프가 어느새 최저점에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정책을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 돈을 풀고 있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위협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역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서 투심은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이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될 수는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이 한국 증시도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번 사이클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적인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꼭 실적주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느 기업보다 믿음이 가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삼성에 투자를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올랐지만 더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도체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당연히 이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주가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적정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사실 그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주가는 보답을 하죠. 삼성전자의 역대 차트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노후 자금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